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종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척추 치료를 하셨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척추 치료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인 치료죠. 수술적인 치료를 하셨는데도 아프신 분들에 대한 왜 그런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목, 허리가 아프셨을 때 비수술적인 치료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술이 있죠. 근데 이런 시술을 하고 나서도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시술로서 해결하기 좀 어려운 좀 깊은 병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신경 성형 수술을 뭐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또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는 뭐 3개월만 가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시술을 하시고 나서 증상이 계속 되실 때는 그 진료 원장님이랑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그 시술 자체가 좀 부족한 치료였는지 아니면 또 새롭게 병변이 발생돼서 악화된 질환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수술적 치료를 한 다음이죠. 보존적인 치료도 다 했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야 될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셨는데도 더 아픈 상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디스크가 문제가 돼서 신경을 압박한 경우에 하는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있을 거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협착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좀 세거나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실 때 나사못이나 척추를 변형시켜서 제대로 복원시키는 수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척추 골절 수술이라고도 나오는데 모든 골절을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골절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크다든지 일반적인 치료로 되지 않을 때만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런 수술적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를 보고 진료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거고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 수술 부위 통증이에요. 수술한 부위를 내시경적 수술이 됐든 간에 또 절개를 조금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절개 수술을 해서 그 안에서 현미경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부위를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봉합 부위 상처와 그 조직에 회복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절개 수술을 했을 때는 한 2주 정도의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수술 부위가 따끔따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볼록볼록하게 좀 튀어나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간질간질하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조직이 그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예스병원에서는 그런 수술 부위랑 수술 상처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볼펜심만큼 얇은 거를 이용해서 주위의 조직이나 그다음에 상처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2주 정도 걸려 있던 2주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처 회복이 한 3일, 일주일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가 아프신 그 상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상처가 회복되는 걸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경 증상과 그다음에 신경 증상 중에서 감각신경과 그다음에 운동신경 그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림이 했는데도 상지나 하지에 저림이 계속 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눌려있던 신경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신경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눌려 있었던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그 디스크 때문에 눌려있던 신경이 회복하는 시간이 협착증 때문에 눌려있던 신경이 회복되는 시간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우선 수술적 치료를 한 직후에 그때 회복되는 정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느 분들은 눌려있던 신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수술한 다음에 거의 90%가량 회복이 금방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50% 정도, 수술 부위 전에 한 50%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질병에 생기는 양상으로서 디스크는 좀 급성적으로 생기는 거고 협착증에 대한 거는 만성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그 증상이 짧은 디스크 수술은 신경 저림 증상의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협착증에 대한 신경 감압술 이후에 신경 회복은 고령이신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 신경에 대해서 눌려있던 시간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저림 증상이 계속 되셨을 때 다시 또 보시면은 디스크 수술 하신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그 다음에 협착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감각신경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간을 봤을 때 보통 저는 한 12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런 저림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남아있는 잔재 증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신경 자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 재활도수 치료를 동반해서 신경이 자극을 더 주면서부터 회복을 더 할 수 있게끔 치료를 연결하고 유지하고 또 살펴보기도 하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저림 증상에 대해서는 그 환자분이 수술적 치료를 하시기 전에 그 저림 증상을 가지고 계시고 불편하고 신경 증상의 통증이 심하시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또 증상이 심할수록 나중에 수술적 치료 이후에 남아있는 잔재 증상에 대한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걸립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지와 하지의 저림 증상, 그 신경학적 신경 중에서 감각신경 영역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신경입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또 설거지를 이렇게 하시다가 자꾸 떨어뜨리고 그런 증상이 운동신경 영역에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데요. 그런 증상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 힘의 회복이 언제 되느냐를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하나는 많이 불안해 하세요. 아무래도 깜짝 놀라서 오시죠. 감각신경은 아프거나 저리거나 불편한 게 바로 오는데 이래서 힘도 빠지고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적 치료 이후에 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그 잔재 증상을 보면은 운동신경이 감각신경보다 회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아프시고 저린 거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게 더 빠르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운동신경은 그 수술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상태 및 또 하나 회복되는 기간까지도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편의적으로
힘에 대한 단계를, 힘쓰고 이런 단계를 5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5단계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 생활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1단계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못 움직이는 거. 분명히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거의 못 움직이는 단계를 1단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러 오시는 단계는 제 경험에 미뤄봐선 한 4단계에서 3단계까지세요. 4단계 초반에 힘이 약간 빠지신 거는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특히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오른손 잡이셔가지고 왼손이 빠지시는 거를 잘 못 느끼시다가 어느 날, 뭐 턱걸이나 뭐 다른 운동이나 푸시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왼손이 좀 이상한데요? 하시면서 오셔서 저희가 실제로 검사하셨을 때 보면은 그때가 한 4단계 정도의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한 4단계 정도는 거의 95% 이상 다 회복되십니다.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나 힘을 쓰는 일이라든지 물건을 나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쇠젓가락 같은 거, 좀 무거운 젓가락 있죠? 그런 것들을 하시기 힘들 때 찾아오시고요. 하지 증상으로 보시면은 계단을 올라는 가는데 내려갈 때 좀 불안하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이나 엄지발가락이나 이런 쪽에 힘이 빠지셨을 때 좀 내려가는데 좀 불안해요. 발이 좀 터벅터벅 내려가서 난관을 좀 잡고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런 정도의 4단계 정도라 하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거의 다 회복이 되세요. 그 회복되는 기간을 보면은 저는 운동신경은 6개월까지도 지켜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수술하신 환자분들 중에서는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증상 회복이, 감각신경은 회복이 됐는데 운동신경이 그 잔재 증상이 많이 남아 있다가 3개월, 6개월, 어느 분은 또 1년에 걸쳐서 많이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운동신경에 힘 빠지는 증상이 심할 때 3단계, 그리고 2단계, 중력을 이기는 운동이 어렵고 팔을 못 들고 다리를 내가 하고 싶은데 못 들고 보행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그 증상에 대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감각신경은 저희가 회복되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긴 하지만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재활치료나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받는 도수치료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복되는 것 자체가 운동신경의 수술하고 3단계였지만 수술하고 나서는 4단계까지는 올라왔다. 근데 이제 4단계에서 5단계로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시고 재활치료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짜드리는 그 치료 방향을 잘 따라주신 분과 저는 3단계에서 4단계만 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회복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수술하신 다음에 한 달 또 2달 그 동안에 재활 도수 치료, 뭐 재활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신 분의 예후가 훨씬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술적 치료 이후에 저희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수술 부위의 통증, 그런 다음에 감각신경, 저림 증상에 대한 신경 증상, 그리고 운동신경, 힘이 빠지고 예전만큼 운동 능력이 되지 않는 운동신경의 영역, 이렇게 3개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어떤 치료, 그런 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다고 저한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예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종호였습니다.